오늘은 구글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 구글 문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아레아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구글 문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구글 문서가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보다도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 문서를 더 선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레아 한글 같은 경우, 물론 좋은 소프트웨어죠. 전통도 있고, 그렇지만 뭐 특유의 그 폐쇄성이라든가 또 호환이 잘 안 된다는 문제, 또 무엇보다 뭐 유료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고, 또 한국에서는 한글이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역시 한글보다는 뭐 호환성이 뛰어나지만, 그리고 기능도 뭐 뛰어나고 하지만 역시 유료라는 거, 그리고 또 나름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구글 문서는 이 둘보다 더 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점이고, 그것 말고도 클라우드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쉽게 공동 작업하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뭐 자동으로 저장된다든가 아주 우수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글이나 워드에 있는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어, 무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나 워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혹시 구글 문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장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먼저 구글 문서를 사용하려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야 되겠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물론 파일에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문서, 스프레드시, 프레젠테이션 또 더 많은 앱들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구글 문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구글 문서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 선택지가 뜨고요. 빈 문서를 선택할 수 있고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템플릿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템플릿은 뭐 워드나 아리아 한글도 다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어,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될 텐데 뭐 여러분들은 가령 학생인 경우는 뭐 보고서 같은 거, 리포트 뭐 이런 거를 많이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에 관련된 뭐 에세이나 또 실험 보고서, 또 독후감 뭐 그런 또 보고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인문계 쪽에서 논문을 작성할 때 쓰는 뭐 그런 것이고요. 뭐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이건데 이걸 한번 딱 해볼까요? 물론 템플릿을 택하지 않고 그냥 빈 문서에서 작업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방식은 뭐 다른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템플릿을 하면 기본적인 서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만 바꿔주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빈 문서인 경우는 이거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요. 먼저 여기 강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번 써볼까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번 이렇게 쓰고 나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폰트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폰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적어 보이죠. 근데 사실 나눈 코드 이건 제가 설치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글꼴 더 보기가 있어요. 글꼴 더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글꼴들이 제공되는데 한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 나눔 고딕이라는 거 한글로 검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여기서 한국어를 택하면 한국어에 해당하는 이제 추가 폰트들이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나눔 고딕 내가 택했지만 더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더 많은 폰트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내가 만약에 나눔 고딕으로 하고 싶다. 그럼 나눔 고딕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폰트를 구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분들이 지금 이건 이제 일반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 근데 보통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 보고서 제목을 할 때 뭐 이렇게 제목을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택하지 않고 그냥 일반 텍스트 상태에서 뭐 이거 폰트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또 보울드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여기 보고서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부제목 이렇게 이걸 택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설정을 바꿀 수 있지만 자 그럴 때 장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보기 기능 중에 이 문서 개요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서 개요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일반 텍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뜨잖아요. 하지만 보고서 제목, 그 다음에 이런 것, 그 다음에 서론 이런 것들이 그런 이렇게 이 제목을 통해서 했었던 것들은 여기에 뭔가 뭐죠? 그 문서 개요 형식으로 쭉 뜨게 됩니다. 물론 짧은 문서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이 굉장히 긴 문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서열화되어서 제목, 소제목서부터 큰 제목까지 전부 다 쭉 여기 좀 개요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보고서 제목을 누르면 일로 가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과목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제목을 통해서 선택한다면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제목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서 X 표시 개요 삭제를 누르면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도 원래대로 일반 텍스트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폰트가 또 바뀌었네요. 나는 코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뭐 사진 바꾸고 텍스트 바꾸고 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좀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새로운 창을 열고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물론 여기도 다양한 드랍다운 메뉴가 있어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지만 특히 여기
이 정의하세요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 기능이 있는데 이 탐색을 누르면 여기 아예 검색 기능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택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웹 검색 결과가 뜨죠.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내 드라이브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웹 검색이 됐을 때 만약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 위키백과를 내가 인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여기 인용한 이것이 바로 여기서 출처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마우스에 올려놓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인용 부호 같은 게 각주의 인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뜨죠. 이거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각주 번호가 생기면서 요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각주가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미지를 얻고 싶다. 여기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네요. 어, 그럼 나중에 이미지 추가하는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탐색 기능이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기능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구글 킵 같은 경우를 사용하신다면 추가를 하신다면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구글 킵을 사용하는데 이건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메모도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미 작성해 놓은 먼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먼저 작성해 놓은 메모가 있다면 그 메모를 바로 여기서 클릭 하나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메모는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메모 같은 것들을 바로 여기서 데려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 개의 메모가 있는 것도 굳이 뭐 목붙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설명드리면 뭐 이런 버튼이야 뭐 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이고 되돌리기 버튼, 뭐 다시 이런 버튼, 뭐 인쇄,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 서식 복사 이런 것들이고요.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또 이 글꼴에 대해서도 어떻게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폰트 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링크 삽입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석 처리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탐색을 눌러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만약에 이 주소 가령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문서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무엇인가 문서에 이게 뜨겠죠. 그럼 이것을 복사하고 보고서로 돌아와서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거 뭐 컨트롤 K 또는 애플인 경우는 커맨드 K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기능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링크를 여기에 붙이거나 또는 여기서 아예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의외로 이 간편한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눈에 그러니까 보기 흉한 그런 긴 주소를 여기다가 붙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든 경우를 보면 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을 모른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실력이 작은 거지만 그런 실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것도 아주 작지만 중요한 기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문서의 경계선 쪽에 들어가면 댓글 추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댓글 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다가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뜹니다. 구글 문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동일한 문서를 가지고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동 작업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많은 버전이 생기게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말 최악이죠. 그럼 이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공유를 해서 그냥 동일한 문서에서 같이 작업하는 거죠. 단지 그런 편리함뿐만 아니라 이것의 또 장점은 팀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가령 보통은 너는 이 부분 맡아라, 누구는 이 부분 맡아라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각자 작업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서로 이 문서가 일관성이 없이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부분을 작업하다가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메일이나 뭐 카톡을 통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러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 부분도 가서 여기서 제안을 한다든가 아예 그냥 여기서 스스로 고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 효율성이 몇 배, 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활용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죠. 어, 어, 바로 이러한 공유, 공동 작업 기능, 가장 강력한 구글 문서의 기능이 될 것이고요. 많은 다른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것들도 이런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되게 따라오기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전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저가 떴지만 공유한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가령 뭐 여기 사진 부분에서 한번 해볼까요? 사진 부분에서 이 사진 다른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언급이 여기 뜨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이거 보다가 이건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리고 해결했다고 딱 하면 이제 해결이 돼서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댓글 기록을 열면 그동안 했었던 기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무엇을 수정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자, 이 말이 나온 김에 이게 구글 문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는 뭐 저장 버튼을 안 눌러서 그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 뭐 날려버렸다 뭐 이런 일도 발생하잖아요 가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동으로 저장되면 만약에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또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공동 작업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와서 막 망가뜨려 놓으면 그거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런 커다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깃을 통해서 뭐 버전 관리를 한다 그러겠지만 이미 구글 문서나 구글 드라이브는 모든 프로그램에 그런 버전 관리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동 저장 대신에 먼저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일에 와서 드랍다운 메뉴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바로 버전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버전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초안 1,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버전 기록 보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버전 기록을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3월 18일 오전 9시 2분 버전이 있고요. 3월 18일 오전 9시 11분 현재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버전은 바로 바도로 핸델이라는 사람이 바꾼 거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강의 이름을 지우고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씨, 이 색깔도 바로 바도로 핸델이라는 이 색깔에 맞춰서 지금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 10사람이 와서 공동 작업하고 있다. 그럼 사람별로 다 다른 방식으로 색깔이 구분이 되고 그것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너무나 멋있는 기능이죠. 이건 정말 구글 문서 가지고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버전,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전을 복원하기 누르면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일로 와서 현재 버전으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 3개가 있어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추가 작업은 버전 이름을 생성하다든가 이걸 4버전 그렇죠. 일종의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버전을 그대로 좀 보관하고 싶다. 그랬을 때 4번을 생성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하는 그런 파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따로 일종의 백업처럼 4번을 생성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버전이. 버전 이름을 지정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여기 와서 여기서 이 버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거를 뭐 초안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름을 지정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이게 그때 뭐 했었지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이 지정된 버전만 표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정된 것만 딱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거 보고 정말 제가 정말 감동을 했거든요. 이거 때문만이라도 무조건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건 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 이것이 그렇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링크 다는 거 다 알려드렸고 댓글 다는 거 알려드렸고 사진, 이미지 삽입하는 거. 뭐 이미지 한번 삽입해 볼까요? 여기다가 디지털 소스 다음에 이미지 삽입을 한번 해보죠.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웹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서 아까는 아마 한글로 검색했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검색을 하면 좀 더 많은 그렇죠. 좀 더 많은 그런 이미지들이 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고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또 언스플래시라는 그런 말씀드릴까요? 이 언스플래시라는 무료 무료 사진 그러니까 아주 초고화질의 사진들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올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고요. 물론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이분들을 언급해 주셔서 이분의 사진이다라고 하시는 게 일종의 좋은 예의고 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그건 좀 잊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가령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럼 단순히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입이라는 선택지가 뜨잖아요. 삽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삽입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그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잘 조심해야 되니까 저작권이 있는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작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면 대중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지워버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좀 더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서 확인해보고 최종 만들 때는 근데 일단 뭐 초안이나 이런 걸 짤 때는 뭐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정렬이니까 뭐 이렇게 정렬할 것이냐 가운데 정렬할 것이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또 그 줄 간격 번호 매기기 뭐 번호 매기기도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정렬을 하고
모노매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글모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엔터를 누르면 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한 번 더 누르면 차트 사라지고요. 더 쉬운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 별표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도 혹시 아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단축키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단축키들을 보고 좀 많이 쓰는 기능들은 좀 익히시는 것도 편리하겠습니다. 도움말 거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인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을 더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들여쓰면 되고요. 밖으로 빼고 싶다면 빼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 더보기도 있고 이건 뭐 입력 도구를 선택하는 거니까 필기할 것이냐, 키보드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이겠죠. 자, 그 정도면 웬만한 기능이 다 여기는 이제 이 수정 모드인데 제한 모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보기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제한 모드를 선택한 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유를 했다. 근데 내가 굳이 여기를 수정하고 싶지는 않고 뭐 제한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아까처럼 댓글을 추가해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댓글 추가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기능입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다시 수정 버튼으로 돌아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부분 여기는 이제 더 고급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자, 공유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유를 하면 현재는 나에게만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 다른 사람 이메일 주소 안다 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사용 절차 추가해서 뭐 메모를 추가해도 되고요. 이메일 알림 보내기를 선택해서 공유가 됐다는 걸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 권한 또는 댓글 작성 권한, 보기 권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송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공유가 아니한 링크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복사하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그러면 링크를 보내서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링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링크 됐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메일로 일단 공지가 연락이 오면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은 부족하고 좀 더 추가적인 기능 아셔야 될 것이 그 공유된 모든 문서는 여기 공유 문서함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문서함에 있는 것들을 공유 문서함에 있는 것을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만이 아니라 아예 내 드라이브에 추가해서 내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하여튼 이 공유 문서함에서 내 문서를 찾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문서로 돌아와서 자 파일 새 문서 작성할 수 있고요. 새 문서는 이렇게 다른 스프레드시트 바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기 사본 만들기는 뭐 사본을 만들면 굳이 이거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사본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탕을 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다운로드 기능인데요. 구글 문서가 그러면 다른 문서들과 어떻게 호환이 되느냐. 나는 괜찮은데 다른 회사에서 또는 다른 부서에서 뭐 아래 한글이나 또는 뭐 PDF나 뭐 그런 다른 방식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워드, 오픈 다큐멘트, 뭐 PDF, 텍스트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EPUB까지.
다운로드 받으면 그 파일 가지고 보내주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래 한글이 문제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아래 한글은 여기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문제인데요. 근데 해결책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다운받으면 아래 한글에서 이 워드를 읽어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한글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기능을 활용해서 워드를 불러드리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오픈 다큐멘트 같은 방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될 것 같아요. 오픈 다큐멘트니까.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불러드려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긴 한데 좀 아래 한글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네, 이메일 첨부하기, 오프라인 사용 설정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이 앱을 설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 데이터가 없거나 또 와이파이 연결 안 되는 경우에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사용 설정을 하면 여기서 확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해서 확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웹스토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크롬 브라우저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뜨고요. 그리고 제가 시크릿 창이라서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는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 사용 설정을 하면 또 핸드폰,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하면 이제 언제라도 인터넷 연결 없어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하고요. 버전 기록은 설명드렸고 이름 바꾸기, 이동 이것도 이 파일을 다른 폴더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 외부 게시, 페이지 설정 이런 거는 굳이 설명 안 줘도 되겠죠. 언어. 그다음에 수정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워드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보기 아까 문서 개요 설명드렸고요. 모드도 이렇게 있고요. 네, 삽입에서 이제 삽입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다 문서에 추가하고 싶으면 항상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기도 그림을 아예 여기서 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선택해서 네모칸을 이렇게 한다든가 또 문서에서 입력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후 닫기를 저장하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그림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 안녕이라고 떴네요. 그리고 아까 네모칸이 떴고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쉽게 삽입할 수 있고요. 차트도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 삽입하면 바로 여기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여기서 편집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되는 거고 이건 좀 나중에 이 스프레드시트랑 연동시켜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설명하는 비디오에서 더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줄, 각줄 설명드렸고요. 특수문자, 화살표라든가 다양한 특수문자 설명할 수 있고요. 수학 공식,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번호, 나누기, 아까도 링크 설명드렸고요. 댓글도 설명드렸고, 목차 추가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추가하면 이렇게 목차가 추가되겠죠. 자, 삽입 설명드린 것 같고, 서식도 별다른 설명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구, 자, 그렇습니다. 탐색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전 기능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거, 문서 번역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문서 번역을 누르면 지금 이 보고서를 내가
왜 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문서를 열고 도구에서 한번 문서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문서 번역을 누르면 여기서 언어를 선택하면 만약에 영어다 다양한 언어를 선택해서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번역된 문서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면 상당히 그래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죠? 리포트 타이틀 인트로덕션 엔터 텍스트 히어 뭐 아주 쉽게 다 이해되죠.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편집기는 제가 역시 나중에 비디오를 따로 만들 텐데요. 구글 앱 스크립트라고 해서 약간의 코딩을 할 줄 알면 이 구글 앱들을 연동시켜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응답 결과를 받고 그 스프레드시트에 쌓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든가 하게 한다든가 그런 굳이 복잡하게 내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코드를 짜서 만들어 놓으면 어,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죠. 네, 이제 부가 기능도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요. 부가 기능, 그러니까 이게 그 구글 이제 드라이브에도 그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각 앱별로 구글 문서, 뭐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앱별로 그 앱에 해당하는 또 추가 기능이 부가 기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일종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켓플레이스에 와서 이런 앱들을 부가 기능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또 열려져 있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마치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워드 프로그램과 달리 워드는 그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걸 기다려야 되고 또 새로 구매해야 되고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는 계속 무한정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부가 기능들 올려주고 또 그걸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편리한가요? 다 무료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조그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가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가령 뭐 구글 문서를 뭐 아래 한글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 얼마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것도 여기서 쭉 고르면 되는데요. 가령 루시 차트 같은 거 평가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이걸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기 있는 앱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가 기능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설치해서 바로 구글 닥스에 구글 문서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기능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개요를 한번 쭉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 평가 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문서 부가 기능에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되는 거죠. 계속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시크릿 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부가 기능을 계속 추가해서 가령 뭐 저런 부가 기능도 있어요. 그 제가 아주 가장 애용하는 그런 앱인데 이거네요. 이거 이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해서 뭐 보통 분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으나
보통 그런 이 인용 문헌을 다는 논문 같은 거 작성할 때 인용 문헌을 달 때 그 MLA 방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에 맞춰서 그 하나 다 작성하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 그냥 셀렉트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MLA 방식, 뭐 APA 방식, 뭐 시카고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용 문헌을 그런 틀리는 거 걱정 없이 자동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또 좋은 기능이고요. 자, 부가 기능 그렇고. 자, 도움말까지 다 아까 단축키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을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별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요 문서함이라는 거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표를 클릭하면 이게 노란색 별이 생기죠. 자, 그러면 내 드라이브에 가서 이 중요 문서함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방금 별표한 문서가 뜨게 됩니다. 멋지죠?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걸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문서가 굉장히 많아지고 문서가 다 여러 폴더에 다 분산되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최근에 계속 작업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있다면 아예 그걸 중요 문서함에 이렇게 놓아서 바로 뭐 컴퓨터를 열자마자 여기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폴더에도 있고 그냥 이거를 중요 문서함에서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 다 이제 듣고 나면 구글 문서를 정말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문서 프로그램보다 훨씬 낫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지금 이걸 사용해 왔는데 더 이상 다른 걸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애용하고 있는 어,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상으로 구글 문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